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4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에 트럼프 그룹은 지난 금요일 뉴욕 브롱스에 있는 시 소유 골프장의 운영을 놓고 뉴욕시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행정부는 브롱스의 페리 포인트 파크 코스에 있는 트럼프 골프 링크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룹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1년 3개월 동안의 소송을 진행한 끝에 오늘 승소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 계약은 2035년까지 시 소유의 이 퍼블릭 골프장 운영권을 트럼프 그룹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이 강하였던 빌 드 블라시오 전 뉴욕시장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많은 비평가들은 뉴욕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3천만 불을 주고 다시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를 함으로써 자기 자산 3천만 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노스캐롤라이나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특히 국경 문제에 있어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스는 바로 쿠바 출신의 난민으로 이민 온 자입니다. 최근에 그에 대하여 어쩌면 러시아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닌가 하는 일설도 많았습니다. 오늘 브라이트바트에 의하면 그가 그동안 실체가했던 8가지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2021년 2월에 취임한 이후 약 13개월 동안에 190만 명의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입국하여 이민자가 미국 각 도처로 흩어지게 만드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멕시칸 마약 카르텔을 돕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달에 마약 밀매와 또는 인신매매를 통하여 한 달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수많은 갱 멤버와 범죄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오나 그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자들을 그냥 미국에 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국경 순찰대의 사망률을 꼽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주민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집단 수용을 함으로써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망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반자, 즉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IT 이민자 위기입니다. IT 국민의 거의 30%가 지금 미국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 것은 IT 위기를 점점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난 9월 그는 시민 이민법 시행을 위한 지침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무한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나 순회 판사의 결정 없이 국토부 직원에 의하여 석방 및 임시 내륙 수송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8가지에 의하여 총체적으로 미국 이민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은 조 바이든의 사주를 받은 마요르카스 탓이라고 하며 당장 마요르카스를 사임시켜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밤 펜실베니아 상원 경선에서 마흐멧 오즈 박사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주는 오즈 박사를 미 상원 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즈가 총선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에게 대항마로 아주 적격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즈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파이자와 파우치에 대하여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오즈 박사는 현재 전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빗 맥코믹과 지금 치열한 예비 경쟁의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오즈 박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파우치 박사에 대하여 철저한 비평을 하였으며 초기의 바이러스 치료제로는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의하면 지금 미국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 보유국으로서의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최근에 FEC 연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여받아서 다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출신의
스틸을 고용하여 그 스틸을 고용한 대금을 민주당 DNC와 힐러리 선거 캠페인에서 2016년도에 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러시아 게이트를 만들었던 스틸에게 지급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변호사 사례비라고만 막연하게 표현을 하였던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힐러리 클린턴이 벌과금을 부과받았습니다. DNC와 힐러리는 물론 다 납부를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이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당함으로써 미국은 정치권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기가 선거에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법률 비용에 대한 거짓 주장은 힐러리 클린턴과 스틸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힐러리의 변호사와 DNC는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조사 결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를 하였고 벌금 11만 3천 불을 소리 소문 없이 다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마리아 발토로모 팍스뉴스 기자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케빈 맥카티는 2022년도에 다수당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조 바이든을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선거 무결성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화당 엘리트들은 이렇게 자기 몸보신만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의 아주 나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당과 당의 정치적인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등 따숩고 배부르면 모든 것을 뭉개고 넘어가는 이 작태가 오늘날 미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케빈 맥카티 하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무장을 더욱더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일도 못 보는 사람이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극좌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디펀딩 폴리스라고 하여 경찰 자금 지원 삭감을 하는 정치가들에게 뒷돈을 대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와 극좌주의자들의 정치적 입장입니다. 그들은 바로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미국은 약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면 바로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치를 파괴하는 것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지 소로스와 그의 딸까지 나서서 경찰 자금 삭감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이 집안의 내역인 것 같습니다. 아들과 조지 소로스는 그간에 수많은 극좌적인 정치 자금을 뿌려왔던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오늘에는 그의 딸 안드레아까지 경찰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극좌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단체 두 곳에 지원하고 있다고 팍스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주의 주검사들을 바로 소로스 키즈로 집어넣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통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이죠. 젤렌스키, 히틀러, 푸틴, 소로스, 수많은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그가 트위터에 이사로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트위터 본사를 노숙자들을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반을 물어왔더니 90% 이상의 응답이 찬성합니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트위터에 있는 이사진들은 아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자택근무로 인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건물은 출근하는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앨런 머스크가 쓸데없이 이 빌딩을 그냥 누릴 것이 아니고 노숙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그렉 에버 주지사가 워싱턴 DC까지 버스를 운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주 전역에 많은 도시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을 내려주는 것을 중단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경에서 구금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 수비대 또는 연방정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텍사스나
플로리다, 아리조나주의 아무 도시에나 그들을 그냥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텍사스 비상관리부서는 지역사회 리더들이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을 도시에 내려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주 차원에서 버스를 파견하였다고 TDEM 대변인인 세드가 서면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시장과 카운티 판사의 요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버스를 무한정으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텍사스에서 내려주던 연방정부 산하의 국경수비대나 국토방위청의 버스들이 텍사스에 멈추질 않고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그 애빗 주지사는 맨 먼저 도착하는 첫 번째 정류장은 워싱턴 DC 하원 의사당 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를 5월 23일에 폐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수많은 불법 이민자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주 행정 차원에서 그레그 애빗 주지사가 비상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텍사스 주와 연방정부 간에 지금 이민자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 작전을 통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던 대다수의 커뮤니티는 수요일 주지사가 발표한 이후로는 연방정부가 그들 마을에는 더 이상 이민자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금 군사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 공군 화물기인 Y-20 6대가 많은 군사장비를 탑재한 이후에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착륙을 하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유럽 영공에 도착하자 벌써 유럽 공군들에 의해 감지가 되고 있었으며 감시를 하고 있던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일부 항공기가 체프 및 프레이어 대응 시스템의 덮개를 제거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잠재적인 위협에 예상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 위협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세르비아가 이전에 세르비아의 일부였던 코소보에 대하여 좀 더 군사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와 중국은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와 미국은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 이어 지금 세르비아와 지금 코소보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